안녕하십니까, 클락 이서장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거의 2주 만에 뵈는 것 같아요. 저 안 보고 싶었습니까? 안 보고 싶었다고요? 자, 그리고 제가 오늘 선글라스 좀 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벗고 찍으면 못생기기도 했고요,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렇게 선글라스 끼는 게 좀 많이 편해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시고,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클락 앙헬스 반문화입니다. 이거 참 몇몇 구독자님들께서는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. 이게 괜히 반문화 다뤘다가 채널 퀄리티만 떨어지고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데, 클락 앙헬스 여행 정보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는 뭐 이제 반문화에 관해서 다룰 일은 없고요, 이번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저질스럽지 않게, 자극적이지 않게 이제 보시기 편안하게끔 알짜배기만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. 클락 앙헬스에 와보신 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반문화에 대해서 잘 아실 건데,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의해야 될,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저랑 같이 반문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리핀은 성매매,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뭐 2차 이게 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아닙니다. 대한민국이랑 똑같습니다. 2차 안 됩니다. 불법입니다.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아가씨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는 것 같은데, 그건 2차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따가 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. 또 솔직히 그렇잖아요. 대한민국에서도 뭐 룸사롱이나 뭐 기타 밤업소 뭐 단속을 계속 하지만 또 뭐 이렇게 몰래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이 필리핀 여기 앙헬레스도 그런 것 같아요. 수많은 밤업소가 있는데 앙헬레스 시청이나 뭐 기타 다른 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뭐 가끔 뭐 레이드라고 해서 뭐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, 아니면 좀 돈을 받으려는, 그런 뒷돈을 받으려는 뭐 이제 그런 게 아닌가,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솔직히 여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유흥가를 통해서 버는 그 달러가 작은 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? 쉽사리 뭐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마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거 제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밤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바, 그리고 KTV, JTV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. 이 바는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죠.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시스템이고,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. 이게 무대 위에 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으면 손님들이 그윽하게 이렇게 술 한잔,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재밌게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댄서가 있으면 이렇게 불러서 옆에 앉히게 됩니다. 뭐 이야기도 하고 음료수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요. 파트너한테 사주는 음료수를 레이디 드링크라고 합니다. LD. 한 잔에 300페소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솔직히 바에 가본 일이 별로 없어서 300페소면 한 6달러쯤 하는 거죠. 그리고 손님들이 마시는 음료수는 뭐 음료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50페소 정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. 3달러 정도 이상을 했던 것 같고, 파트너한테 레이디 드링크를 사주면 보통 뭐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한 2-30분 정도, 그 정도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더 같이 있고 싶으면 LD를 한 잔 더 사주면 되는 거고요.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같이 밖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밥파인이라고 합니다. 밥파인. 이 밥파인이라는 것은 뭐냐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트너한테 레이디 드링크를 사줄 수 있는데, 이 가게에 레이디 드링크 10잔 값을 주면 이 파트너와 밖에서
데이트할 수 있는 것을 가게에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.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10년 전에는 이 워킹 스트릿에 많은 바가 있었는데 대부분 서양인들이 운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바도 굉장히 많고요. 유흥가에는 많은 바들이 있습니다. 규모가 큰 바도 있고 작은 바도 있고 댄서들이 비키니를 입은 바도 있고 아니면 자율복 뭐 다른 유니폼을 입은 바도 있고 각 바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. 보통 바는 저녁 6시 7시 정도에 문을 열었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낮 12시부터 문 여는 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낮바라고 이제 불렸는데요.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지금 뭐 수십 개 낮바들이 있습니다. 바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KTV 뭘까요? 뭐 어떤 분들은 K가 코리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코리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. 가라오케 텔레비전 뭐 가라오케 텔레비전 비디오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노래하고 술 마시는 곳입니다. 근데 그거를 코리아 스타일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. 여기에 있는 앙헬리스에 있는 KTV는 그냥 한국에 있는 룸사롱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똑같은 시스템입니다. 단지 좀 다른 게 있다면 모르겠어요. 요즘 한국 룸사롱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꼭 양주를 안 마셔도 괜찮습니다. 소주 세트도 있고 맥주 세트도 있고 조금 저렴하게 부담 없이 술 한잔 마실 수가 있습니다. 다른 건 다 한국 룸사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KTV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JT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JTB, 뭐 일본식 술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솔직히 저는 JTB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팬데믹 전에 앙헬레스 클락에 JTB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여기저기 JTB들도 많이 생기고 뭐 여기 교민분들 그리고 뭐 관광객분들도 JTB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. 팬데믹 전과 지금 그 시스템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. 가격도 좀 다르고 예전은 잘 몰라서 설명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 지금은 이렇습니다. JTB에 입장하면 한 명당 뭐 1시간에 얼마씩 내게 됩니다. 뭐 자세한 금액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.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돈을 내면 맥주 그 음료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가 있고 또 1시간 동안에 파트너 차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. 뭐 안주 이런 건 따로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. 소주 같은 경우도 뭐 업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100페소, 200페소, 300페소 별도로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위스키도 뭐 따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아까 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디 드링크 LD를 사줄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샷으로 사줄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소주라든가 뭐 기타 위스키 같은 것도 사줄 수가 있는데 소주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마시는 소주는 싼데 그 파트너들이 먹는 이 레이드 드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. 그렇다고 뭐 레이드 드링크를 파트너들한테 꼭 사줘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.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는데 이게 JTB 가면 남자 어깨에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게 돼서 대부분 또 사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분위기상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 뭐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. 그 파트너와 같이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영업이 끝나고 속굿이라고 하는데 뭐 파트너가 허락하면 같이 나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놀 수 있는데 근데 그건 파트너들 마음이라서 100% 된다 안 된다 뭐 얘기하기 좀 어렵고 사실 파트너들도 친하지 않는 손님과 함께 가게 끝나고 막 나가거나 그러진 않겠죠. 자기를 많이 찾아주고 친한 손님들한테는 뭐 같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팬데믹 전에는 정말 이 JTB가 인기가 많았습니다. 그리고 좀 이쁜 아가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뭐 그 가게에 뭐 에이스 누구를 자기가 꼬셨다 사귄다 이렇게 자랑하셨던 분들도 많고요. 이 JTB에 일하는 아가씨들은 철저하게 능력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명이 많고 뭐 레이디 드링크를 많이 팔고 이러면 뭐 포인트 같은 게 좀 올라가겠죠. 이제 이 포인트가
많아질수록 이제 샐러리도 이제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잘 나가는 아가씨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벌더라. 뭐 돈을 많이 벌긴 하나 봅니다. 인기 많은 아가씨들은. 그래서 좀 얼굴 이쁜 아가씨들은 JTBC에서 일을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. JTBC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.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댓글로 말씀을 주십시오. 저는 JTBC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몇 번 안 가봤어요. 한 100번 가봤나요? 농담입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, KTV, JTB 외에도 즐길 수 있는 나이트 투어가 좀 몇 개 더 있는데요. 클럽?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예전에는 하이소사이어티, 스카이트랙 뭐 여기가 인기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해머라는 대형 나이트 클럽이 생기면서 뭐 이 동네 평정을 했습니다. 한국의 나이트 클럽과 크게 다른 건 없어요. 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뭐 부킹은 여기는 없나? 하여튼 웨이터 시키면 부킹을 해줍니다. 뭐 직접 만남이 가능합니다. 근데 한국 나이트 클럽과 좀 다른 게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남녀간의 필이 통해서 같이 이제 나가서 술도 한잔 더 하고 하는데 여긴 솔직히 여자들이 돈을 벌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남녀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이 나이트 클럽에는 한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. 이 중국 사람들의 돈질에 참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클락, 앙헬렛에서 즐길 수 있는 밤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조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. 셋업 사건이니 뭐 기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여자들로 인해서 생겼던 사건 사고들도 솔직히 적지 않고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업소들을 통해서 나이트 투어를 즐기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지나가는 여자라든가 샵도 없는 마사지사들을 뭐 따로 만난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아가씨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. 왜냐면 그 여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?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합니까? 만약에 그 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여기는 미성년자 성범죄가 엄청나게 큰 죄예요. 아주 큰 죄입니다. 처벌도 굉장히 세고요. 근데 본인이야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지만 상대방이 마음먹고 셋업하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솔직히 좀 질이 안 좋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알고 있습니다. 그런 나쁜 여자들한테 걸릴 경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너무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러한 나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귀가 닳도록 말씀드려도 듣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하여튼 죄송합니다.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즐거운 여행도 좋지만 안전한 여행이 최우선이다.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만 저는 바이바이뽀. 이거